이번 시간은 중복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 뭔지는 고1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순열과는 다르게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가 조합이었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앞에 붙은 중복의 의미는 뭐냐? 우리 중복 순열에서 배웠던 중복의 의미와 똑같습니다. 즉, 사용했던 놈을 또 사용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중복 조합은 뽑았던 놈을 또 뽑아도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즉, 중복을 허용해서 뽑되 순서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방법의 수가 바로 중복 조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복 조합이 뭔지는 그냥 말로는 이해가 갔어요. 중복을 허용, 순서를 고려 안 한 상태로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것. 그런데 이게 실제 생활에서 이런 경우가 뭐가 있죠? 그럼 이제 좀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예제를 보시면, 자, 여러분이 어떤 중국집의 주방장이에요. 이 중국집은 짜장면, 짬뽕 전문점입니다. 즉, 짜장면과 짬뽕밖에 없어요, 메뉴에. 그지? 그런데 이 중국집에 4명의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장 입장에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저 손님들이 주문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을까? 서로 다른 방법의 수가. 근데 주방장 입장에서 보면요, 누가 뭘 주문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즉, A 손님이 짜장면, B 손님이 짬뽕, C 손님이 짜장면, D 손님이 짬뽕, 뭐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오로지 짜장면 둘, 짬뽕 둘, 이것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주방장한테는 짜장 둘, 짬뽕 둘이요, 이렇게 얘기하지, A 손님은 짜장, B 손님은 짬뽕, C 손님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장 입장에서는 누가 뭘 주문했는지, 즉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짜장, 짬뽕, 짜장, 짬뽕의 순서인지 짜장, 짜장, 짬뽕, 짬뽕의 순서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짜장 둘에 짬뽕 둘인 것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겠지. 그러면 이건 뭐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지금 메뉴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손님이 4명이 왔다면 2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해야 돼? 4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지? 그러면 2개 중에 4개를 선택한다라는 건 뭘 허용할 수밖에 없어?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뽑았던 놈을 또 뽑아야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상황이 정확하게 중복 조합의 상황이 됩니다. 중복을 허용하면서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2개의 메뉴 중에 4개를 선택하는 방법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러한 중복 조합의 수를 어떻게 계산해낼 것인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방장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어차피 손님이 4명이 왔으니까 짜장면이나 짬뽕은 전부 빈 그릇에 담아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빈 그릇 4개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짜장면과 짬뽕을 이렇게 구분해주는, 이 구별이 맞아? 구분이 많아. 어쨌든 구분해주는 경계선으로 젓가락 하나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총 빈 자리를 5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젓가락과 빈 그릇들을 나열을 해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뭐냐 하면, 이 젓가락이 5번째 자리에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4자리는 당연히 빈 그릇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젓가락의 왼쪽에 빈 그릇이 놓이면 거기에는 다 짜장면을 채우고, 젓가락의 오른쪽에 있는 빈 그릇에는 짬뽕을 채워서 내보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은 젓가락이 맨 오른쪽 자리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나머지 4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빈 그릇 4개가 들어가고, 결국 젓가락의 왼쪽에 짜장면 4그릇과 그 다음에 젓가락 오른쪽에는 아무 그릇이 없으니까 짬뽕은 주문이 안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째 그림은 5자리 중에서 젓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4번째를 선택한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빈 그릇은 여기 3개와 젓가락 오른쪽에 하나가 들어갈 테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젓가락의 왼쪽에, 즉 짜장면 3그릇이 주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짬뽕이 1그릇 주문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제 뭔지 알겠죠? 그러면 3번째 그림은 짜장 2에 짬뽕 2. 4번째 그림은 짜장 1에 짬뽕 3. 5번째 그림은 짬뽕만 4그릇이 주문 들어온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주문을 하는 방법의 수는 빈칸 5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젓가락이 들어갈 한 자리만 선택해 주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4자리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빈 그릇이 자리를 잡으면 되고요. 젓가락 왼쪽은 짜장, 젓가락 오른쪽은 짬뽕으로 결정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좀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금 메뉴가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볼까? 메뉴를 구분하는 경계선은 몇 개가 필요할까요? 경계선은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항상 메뉴보다 경계선은 하나가 작으면 돼요. 예를 들어 메뉴가 짜장, 짬뽕, 탕수육이었다 그러면 경계선은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메뉴가 2개지만 경계선은 그거보다 하나가 작은 하나가 필요하구나. 그 다음에 4명이 들어왔으니까 빈 그릇은 4개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5자리의 빈 칸에다가 이제 우리는 젓가락의 개수가 몇 개였죠? 경계선의 개수는 요만큼이니까 젓가락이 들어갈 자리만 선택을 해주되 이때는 순서 없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지? 지금이 어차피 하나니까 이 순서 없다라는 게 이해가 안 가겠지만 조금 이따 제가 메뉴가 3개인 것도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의 수로서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조합의 성질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이놈은 2-1 플러스 4 컨비네이션에 뭐로 볼 수도 있다? 4로 볼 수도 있다. 그죠? 요건 배웠죠? 그래서 n 컨비네이션 r과 n 컨비네이션 n-r이 서로 똑같은 거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됐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의미가 뭐겠어? 빈칸 5자리 중에서 빈 그릇이 들어갈 4자리를 순서 없이 선택만 해준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빈 그릇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한 자리엔 당연히 젓가락이 자리를 잡으면 되고요. 젓가락의 왼쪽은 짜장면, 젓가락의 오른쪽은 짬뽕.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이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다 그러면 이 n개가 바로 메뉴의 개수예요. 메뉴의 수.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이 r개가 뭐냐 하면 손님의 수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계선은 몇 개가 필요하냐 하면 메뉴가 n개면 경계선은 n-1개가 필요하고요. 손님이 r명이 들어왔으면 빈 그릇은 당연히 r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총 빈칸에 필요한 빈칸의 수는 n-1 플러스 r개고요. 그 중에서 n-1개, 즉 경계선이 들어갈, 젓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순서 없이 선택해주면 이게 바로 중복 조합의 수가 되는 겁니다. 혹은 n-1 플러스 r개의 빈자리 중에서 몇 개 빈 그릇이 들어갈 r개를 선택해 준다면 순서 없이 당연히 나머지 자리에는 젓가락이 들어가게 될 테고 젓가락의 왼쪽은 짜장, 젓가락의 오른쪽은 짬뽕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중복조합의 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복조합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데 중복을 허용하되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H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H는요, 호모지니어스의 약자입니다. 근데 대개 이게 N-호모지니어스 R 이렇게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NHR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H가 등장하면 이거 중복 조합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러면 끝났습니다. 자, n개 중에 r개를 중복을 허용하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뽑는 중복조합의 수 NHR은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n-1이든가 혹은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이든가 요렇게 계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요 상황을 아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중국집에 메뉴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장면, 짬뽕, 탕수육 이렇게 했고 손님이 5명이 들어왔다라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메뉴가 3개고 이 중에서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5개를 뽑아야 되니까 중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H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짜장, 짬뽕, 탕수육을 나누려면, 구별하려면 경계선이 몇 개 필요해?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개죠. 메뉴가 3개지만 경계선은 그거보다 작은 2개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손님이 5명이 왔으니까 빈 그릇은 5개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총 몇 자리 중에 7자리 중에서 컨비네이션 경계선 2개가 들어갈 자리를 순서 없이 선택만 해준다면 예를 들어서 자 7자리 빈칸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4, 5, 6, 7인데 이 중에서 젓가락 2개 경계선이 들어갈 2자리를 여기하고 여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요놈은 뭐야? 요놈은 짜장면 이거 자장면인가요? 근데 찾아보니까 자장면도 되고 짜장면도 된대요. 그럼 얘도 잠봉도 되고 짬뽕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짜장면, 그 다음 중간은 짬뽕, 그 다음에 나머지는 탕수육. 이거 부잣집 애들인가 보다. 이렇게, 그죠? 탕수육을 3개, 짬뽕을 하나, 짜장면을 하나, 이렇게 주문이 들어온 경우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쵸? 자, 예를 들어서 근데 이 7자리 중에서 젓가락이 요렇게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빈 그릇이 하나, 둘, 셋, 넷, 5 요렇게 있어요. 그러면 경계선 2개가 겹치면 이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하긴 경계선의 왼쪽은 짜장면, 경계선과 경계선 사이는 짬뽕인데 지금은 짬뽕이 주문이 안 들어온 경우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탕수육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뉴가 3개로 늘어나더라도 우리는 총 7자리 중에서 경계선, 즉 젓가락이 들어갈 자리를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2자리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자리에는 자연스럽게 빈 그릇이 들어갈 테고, 그죠? 그 다음에 이 경계선의 맨 왼쪽은 짜장, 경계선과 경계선 중간은 짬뽕, 경계선의 오른쪽은 탕수육, 이런 식으로 주문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요 공식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혹은 이걸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요? 예, 요놈이 요놈과 똑같은 거고, 요놈은 전체에 필요한 빈자리의 개수는 7개, 그 중에서 빈 그릇이 들어갈 5자리만 순서 없이 선택해주면 나머지 2자리에는 당연히 젓가락이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젓가락과 빈 그릇의 자리만 결정이 되면 결국 짜장면, 짬뽕, 탕수육이 몇 개씩 주문됐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지? 그래서 여러분들 중복 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중복 조합의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으며 그 중복 조합의 수를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까지 이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문제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짜장면, 짬뽕, 빈 그릇과 젓가락으로 설명을 해드렸더니 이제 중복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모든 경우를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문제에선 뭐가 짜장이고 뭐가 짬뽕이에요? 뭐가 빈 그릇이고 뭐가 젓가락이에요? 이렇게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요 식을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를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짜장이고 누가 짬뽕이고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누가 짜장이고 누가 짬뽕인지가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짜장면 짬뽕이 아니라 빈 그릇 탕수육이 젓가락이 아니라 이 상황이 지금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중복을 허용한 상태로 n개 중에 r개를 뽑는 상황이냐, 그것만 파악을 해내시면 요 식을 이용해서 그 경우의 수는 쉽게 구해낼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